안녕하세요. 한문장 영어의 샤이님입니다. 오늘의 한문장은 모든 흑인 남성과 흑인 여성의 정신과 마음과 삶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해준 미국의 시인, 작가 그리고 배우였던 마야 앤젤로가 한 말인 When someone is feeling bad or grumpy, you can be their rainbow or sunshine. by smiling at them or by doing something nice for them의 문장에서 한 문장 포커스로 when someone is feeling bad or grumpy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when과 or과 같은 접속사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접속사에 이끄는 절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고 있는데요. 여기 세모 모형을 한 외에는 지난 시간에 저희들이 함께 알아보았듯이 부사절을 이끄는 전세금에 속하는 그러한 접속사, 그러한 종속 접속사이고 이러한 when절을 우리는 부사절의 시간 부사절이라고 지난 시간에 함께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포커스는 종속절이 있는 모든 문장을 한번 격파해 보기로 정해봤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영어 문장 속에 들어있는 종속절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 종속절의 위치에 따라서 영어 문장의 해석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강의 말미에 오늘의 한 문장을 함께 분석하고 해석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영어 문장 안에 들어있는 종속절을 알아보기 전에 먼저 문장의 형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영어 문장은 크게 세 가지 형태의 문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단문과 중문과 복문입니다. 말 그대로 단문이라 함은 문장 안에 주어와 동사가 하나만 들어있는 형태의 문장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중문과 복문은 문장 안에 주어 동사가 2개 이상 들어간 경우의 문장입니다. 중문도 문장 안에 주어와 동사가 2개 이상 있는 형태의 문장이고 복문도 한 문장 안에 주어와 동사가 2개 이상 들어있는 형태의 문장입니다. 중문과 복문은 둘 다 한 문장 안에 주어 동사, 다시 말하면 주어 동사로 이루어진 것은 절이죠. 절과 절이 2개 이상 들어간 형태의 문장을 말하는데요. 중문과 복문은 차이가 있죠. 중문일 경우에 이게 한 문장입니다. 그렇다면 이 문장 안에 주어 동사가 있고 또 주어 동사가 있습니다. 한 문장 안에 2개의 주어 동사, 다시 말하면 주어 동사로 이루어진 것을 절이라고 했습니다. 한 문장 안에 2개의 절이 존재하려면 반드시 그 두 절을 연결해주는 연결고리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중문일 경우에는 이 두 절의 연결고리의 이 접속사, 이 플러스가 접속사인데요. 이 연결고리인 접속사는 대등 접속사가 옵니다. 그리고 중문일 경우에는 그 앞절에 있는 이 주어와 뒷절에 있는 주어가 동일할 경우에는 뒷절의 주어를 생략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이 각각의 절은 대등 접속사에 의해서 연결되었으니까 이 절을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대등절.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 SV도 대등절이죠. 그래서 대등절은 대등 접속사를 사이에 주고 양쪽에 있는 절을 각각 대등절, 대등절 이렇게 우리가 나타낸다 했습니다. 그런데 복문도 마찬가지로 한 문장 안에 2개의 주어 동사, 다시 말하면 주어 동사니까 절과 절이 2개 이상 연결되어 있는 형태의 문장인데요. 절과 절이 한 문장 안에 함께 존재하려면 반드시 연결고리가 필요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알아보았듯이 주인집과 셋집의 관계로서 이해해 볼 수 있죠. 복문 같은 경우에 이 연결고리는 이 절을 연결해주는 매개체인 전세금입니다. 전세금을 낸 주어 동사, 전세금을 낸 아저씨, 아줌마 아저씨 우리는 뭐라 했습니까? 셋집이라 했잖아요. 셋집을 달리 말하면 종속절. 그래서 전세금에 의해서 연결되어 있는 이 절을 우리는 무슨 절이라고 했습니까? 종속절이라 하였고 전세금을 내지 않은 이 주어 동사를 우리는 주인집의 주절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주절과 종속절 형태로서 이루어진 형태의 문장을 복문이라 하지요.
그러면 이 본문 안에 있는 이 종속절은 또 영어에서 두 가지 위치를 가집니다. 하나는 종속절이 주절에 앞서는 경우가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종속절이 하나는 종속절이 주절의 뒤에 오는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종속절이 주절에 앞서는 경우, 두 가지 형태의 종속절의 위치가 있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오늘은 이러한 본문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종속절의 위치에 따라서 영어 문장의 해석이 어떻게 되는지 또 계속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어 문장의 형태에서 본문에는 두 가지 형태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종속절의 위치에 따라서 주절, 종절 형태의 문장이 있고, 또 한 개는 종속절, 주절 형태의 문장이 있다 했습니다. 이 두 가지 형태에 따라서 어떻게 해석이 이루어지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예, 이렇게 주절이 종절에 앞설 때의 모양은 영어 문장에서 크게 두 가지 형태의 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문장이 아무리 길어도 이 두 가지 형태의 이러한 도식으로 문장이 이루어져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러한 부분을 참고하여서 긴 문장을 리딩을 할 때 아마 상당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본문 형태인 주절이 종절에 앞서는 형태의 1번을 보겠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저희하고 수업을 할 때 종속절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명사절, 형용사절, 부사절. 거기에서 명사절과 형용사절은 제가 네모칸을 쳤습니다. 이 네모칸을 친 형태의 종속절은 명사절 아니면 형용사절입니다. 그것을 생각하셔서 이러한 도식을 함께 한번 보시죠. 자, 이럴 때 여기 지금 셋집이 지금 뭡니까? 전체 주인집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셋집과 주인집의 관계, 셋집의 형태는 크게 두 가지 형태가 있다 그랬는데, 이렇게 단청집 주인집에 셋집이 이렇게 일부의 어떤 공간을 그저 빌려서서는 어떻게 보면 주인집 안에 긴밀하게 속혀서 이 셋집이 있는 형태의 이런 형태의 모양이 지금 1번 형태의 문장의 모양입니다. 지금 보면은 전체 주인집이라는 이 주절 안에 셋집, 네모칸 안에 들어있는 이 셋집이 들어있는 형태잖아요. 자, 이럴 경우에 이런 문장은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하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어떤 문장을 우리가 보든지 간에 그 문장에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그 문장의 핵심적인 동사를 찾습니다. 다시 말하면 주인집의 아저씨 V1을 찾는 것이 영어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 V1을 찾았습니다. 찾았으면은 이 동사 V1 앞에 한번 끊어줍니다. 끊어주면은 앞에 있는 S1 부분은 그죠? 이게 주어인데 이 부분을 우리는 주부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여기부터 끝까지를 술부라고 하죠. 그러면 이렇게 주인집의 술부 안에 이렇게 셋집이 속해 있는 형태의 문장입니다. 자, 이렇게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이 네모칸 안을 셋집을 보니까 셋집이 영어에서는 종속절이잖아요. 보니까 여기도 주어 동사가 있겠죠. 셋집 안에서도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은 그 셋집의 아저씨 V2 동사를 찾는 겁니다. V2 동사를 찾았으면 앞에 끊어주세요. 그러면 앞부분이 주부, 그리고 여기 이하 끝까지가 술부입니다. 자, 이렇게 주인집의 주절과 셋집의 종속절이 이루어진 형태의 문장은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는가 한번 살펴볼게요. 이럴 때 항상 주인집의 주어 S1은 우리가 항상 주격조사 unknown을 붙이고 셋집에 있는 S2는 항상 우리가 이가를 붙여 해석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주인집, 주절이 앞서고 종절 뒤에 온다는 말은 이 종절이 일단 문장 전체에서 뒤에 위치에 있어서 제가 이렇게 주절, 종절 형태의 문장이라고 표시를 했는데요. 이럴 때 해석하는 방법은 주인집의 S1 주어를 먼저 해석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은 셋집에 있는 S2를 먼저 해석하고 나머지는 이제 그 문장 뒤에서부터 거꾸로 이렇게 올려서 해석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에 네모칸을 쳤을 때, 다시 말하면 네모칸 친 경우의 셋집 종속절은 명사절 아니면은 형용사절이잖아요. 이럴 때 이 종속속사는 해석을 혹시 안 할 수도 있으니까 가로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8번, 9번, 10번, 11번 이렇게 해서 이 문장 해석이 종료가 되는데요. 해석이 끝나는 이 지점은 항상 주절의 동사, 항상 주인집의 동사, 주절의 동사에서 해석이 종료가 됩니다. 해석이 끝나는 경우죠. 자, 이런 형태의 주절, 종절 형태의 문장을 해석하는 방법을 알아보았고, 이런 형태의 문장을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예문을 통해서 분석하고 또 해석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할 때 이게 한 문장입니다. 그러면 일단은 I가 주어이잖아요. didn't know가 동사이네요. 그 다음에 you가 주어고 liked가 동사네요. 아하, 여기 지금 한 문장에 주어 동사가 두 개 이루어져 있네. 주어 동사로 이루어진 형태를 우리 뭐라 그럽니까? 절이라고 하잖아요. 한 문장에 절이 두 개 존재하려면 반드시 그 두 개의 절은 뭐가 필요하다 그랬습니까? 연결되어지는 연결고리가 필요한 겁니다. 그러면 이 두 개의 절을 연결한 연결고리가 대시죠. 대획 같은 연결고리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알아보았지만 다 합쳐서 이렇게 네모칸을 쳐서 표시합니다. 자, 그러면 이게 뭡니까? 이게 그 대시 이끄는 이 주어 동사는 어떻게 해요? S2, V2. 다시 말하면 이 S1과 V1 주인집에 새들을 사는 아줌마 아저씨가 내는 전세금이 대시잖아요. 전세금을 우리가 달리 말하면은 뭡니까? 종속접속사. 이 종속접속사가 이끄는 주어 동사를 우리는 뭐라 그러죠? 종속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종속절이 이 문장에서 보니까 know라는 동사가 무엇을 알다 그래요. 그래서 뭐뭐 하다라고 말이 되면 이 동사는 타동사가 됩니다. 타동사는 그 뒤에 뭘 가집니까? 목적어를 가지잖아요. 다시 말하면 여기 전체 네모칸을 한 이 종속절은 목적어, 주어 동사가 이루어졌으니까 절이잖아요. 목적절을 이루고 있는 형태의 종절입니다. 다시 말하면 목적절이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주어, 목적어, 보호 역할을 하는 절을 우리는 명사절이라고 지난 시간에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명사절 중에서도 목적절, 명사절 중에서도 그죠? 명사절이 종속절입니다. 이런 형태의 문장이죠. 그러면 이 전체의 주인점은 누구죠? 이 문장 전체가 그죠? 이 주인집. 다시 말하면 주절이죠. 이렇게 주절 안에 셋집 종속절인 명사절이 그죠? 이렇게 아주 긴밀하게 들어가서 이렇게 있는 경우의 문장입니다. 이런 경우에 해석하는 방법은 항상 중요한 게 어떻게 해요? 이 문장에서 핵심인 주인집 아저씨 V1을 찾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V1이 didn't know니까 찾았으면 앞에 한번 동사배 끊어줍니다. 그리고 셋집에도 마찬가지. 이게 V2, 그죠? V2, 셋집의 아저씨 찾았으면 앞에 한번 끊어주죠. 그리고 나면 어떻게 해요? 주인집의 I 요 부분을 우리는 주부라고 하고 그 다음에 I부터 문장 끝까지 전체를 술부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전체 그죠? 주인집의 주절에서 술부 안에 셋집인 명사절, 다시 말하면 know라는 타동사의 목적어절이 있는 경우죠. 이런 경우 해석하는 방법, 주인집의 S1은 항상 unknown을 붙이고 셋집의 S2는 항상 이가를 붙입니다. 해석하는 방법 어떻게 해요? 주인집의 주어 I 하고 나서는 그 다음에 셋집의 주어 U를 하죠. 그리고 나선 뒤에서 올려서 해석하면 됩니다. 그러면 미가 3번이겠고 라이트가 4번. 대선, 명사절의 대선 연결해주는 연결고리 역할만 하지 해석은 없습니다. 그래서 해석을 하지 않고 그러면 5번이 didn't know겠죠. 그래서 나는 너가. 그런데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알아보았듯이 명사절은 어떻게 해석합니까? 뭐뭐 하기 뭐뭐 하는 것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래서 이 명사절이 목적어절이니까 뭐뭐 하기를 뭐뭐 하는 것을 얼를 집어넣어서 해석을 하죠. 그래서 나는 너가 나를 좋아한다는 것을 몰랐다.
나는 너가 나를 좋아한다는 것, 뭐뭐 한다는 것을 몰랐다.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형태의 주절, 종절 형태의 문장이 있고, 그 다음에 또 한 개는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세모를 쳤어요. 세모를 친 형태는, 세모 친 게 이게 뭡니까?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지난 시간에 했던 종속절의 부사절일 때만 세모를 쳤습니다. 부사절일 때는 그 부사절을 이끄는 종소 접속사를 세목한 치서 표현한다고 이야기하였고, 이 세목한 친절 전체는 뭡니까? 예, 이게 종속절이죠. 그러면 세목한 치지 않은 부분은 어떻게 해요? 주인집. 다시 말하면 이런 형태의 셋집과 주인집, 셋집의 모양은 이청집이지 않습니까? 그 말은 주인집과 셋집이 좀 이렇게 그죠? 분리되어 있습니다. 분리되어 있는 형태의 그러한 문장이죠. 셋집이 주인집의 1번처럼 이렇게 뭡니까? 주인집 안에 딱 들어가서 있는 경우가 아니라 주인집과 셋집이 조금 이렇게 분리되어 있는 형태의 문장 구조입니다. 이럴 때 세목한을 친 형태의 이러한 셋집은 항상 뭡니까? 셋집이니까 종절이고 부사절에 속하죠. 그래서 이런 경우의 셋집은 부사절. 부사절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기억나시나요? 4가지 형태의 부사절이 있습니다. 시간 부사절, 이유 부사절, 양보 부사절, 조건 부사절. 예, 그런 형태의 부사절이 있는 그러한 주절과 종절, 주절이 앞서고 뒤에 종절이 오는 경우의 문장입니다. 자, 이런 경우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냐 하면은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그 문장의 본문의 동사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인집의 아저씨가 가장 중요하죠. 아저씨 V1을 찾았으면 끊어줍니다. 그러면 앞부분은 주부, 그리고 V1부터 여기까지 한번 우리가 항상 칸막이를 칩니다. 여기까지가 술부죠. 술부. 다시 셋집의 종절도 그 종절에 있는 동사, 다시 말하면 셋집의 아저씨 V2를 찾아서 끊어주면 앞부분이 주부, 그리고 동사 이하 끝까지가 술부입니다. 이렇게 주절이 앞서고 종절이 뒤에 오는, 부사절이 오는 경우의 문장 해석도 마찬가지로 항상 주인집의 S1은 언론을 붙이면 됩니다. 그리고 셋집의 S2는 이가를 붙이면 되죠. 이럴 때 해석하는 방법은 위에 1번과 마찬가지입니다. 주인집 1번, 그 다음에 셋집 S2 2번, 나머지는 뒤에서 거꾸로 올려서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이러한 세목한을 치는 형태, 부사절의 접속사는 생략하는 경우가 없어요. 그래서 7번이라 하고, 7번이죠. 그 다음에 8번, 9번, 10번, 11번. 항상 해석이 끝나는 지점은 어디예요? 주절에 있는 동사에서 해석이 끝납니다. 그럼 이런 형태의 구조가 들어있는 예문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I like Anne because she is attractive. 이 문장입니다. 자, 일단 한 문장에 I가 주어네요. like가 동사입니다. 그 다음 또 she도 주어이고 is가 동사이네요. 한 문장에 주어 동사, 다시 말해 절이잖아요. 절과 절이 2개 존재하려면 반드시 이 2개의 절을 연결하는 연결고리가 필요하네. 이 연결고리가 뭐죠? because. 근데 이러한 because는 어떻게 해요? 부사절을 이끄는 전세금이네요. 이럴 때는 우리는 얘는 세목한을 치주고 어떻게 해요? 이럴 경우에 이 세목한을 친 전세금, 전셋집은, 셋집은 이청집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앞에 어떻게 해요? 앞에 주인집이 왔네요. 전세금 내지 않는 주인집. 주인집을 우리는 뭐라 그럽니까? 주절. 주절에, 그죠? 그 다음에 세목하는 셋집이잖아요. 셋집, 다시 말하면 종속절. 근데 이러한 형태의 셋집은 여러분 우리가 보시는 바와 같이 어떻게 해요? 주인집이 윗집에 살고 셋집이 아래층에 산다고 볼게요. 이렇게 주인집과 셋집이 어느 정도 이렇게 구분되어진, 이 구분되어진 선이 중요하죠. 자, 구분되어져서 하나의 문장을 이루고 있습니다. 자, 이럴 경우에 마찬가지로 해석을 어떻게 할까요? 자, S1 주인집, 그 다음에 B1, 셋집 S2 B2. 어떻게 한다고요? 가장 먼저 해야 될 거는 이렇게 우리가 주인집과 셋집을 알았다면, 주절과 종절을 알았다면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이 문장의 핵심 동사, 다시 말하면 주인집의 동사 찾는 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짧은 문장이니까 찾기가 쉽지만 긴 문장일 때는 이 동사 찾는 것이
또 하나의 중요한 능력입니다. 그 기술이죠. 그러면 이 동사 찾았으면 앞에 끊어줍니다. 그럼 앞부분을 어떻게 해요? 주부라 그러죠. 주부. 여기까지 끊어줬으니까 여기까지 끊어서 여기 술부입니다. 마찬가지로 여기 종속절에도 어떻게 해요? 가장 먼저 중요한 셋집의 아저씨 비트를 찾아서 앞에 끊어주면 앞부분이 주부. 그 다음에 여기부터 끝까지가 술부입니다. 자, 이렇게 주인집 주절, 셋집 종절이 이렇게 올 경우에 해석하는 방법. 항상 주인집의 S1은 항상 얻는, 셋집의 S2는 항상 이가. 근데 해석할 때 어떻게 해요? 주인집의 주어 1번, 셋집의 주어 2번. 나머지는 뒤에서 올려서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나는 그녀가 attractive한 매력적인이죠. 그녀가 매력적이기 때문에 N을 좋아합니다. N이 그녀지요. 그래서 영어에서는 이게 N이라는 여성이 한번 나왔으면 또 N을 쓰지 않지요. 같은 단어가 동일하게 또 나오지 않으니까 이 N을 받는 대명사 she를 썼죠. 나는 그녀가 매력적이기 때문에 N을 좋아한다. 이렇게 우리가 주절이 앞서고 종절 뒤에 오는 경우의 복문 형태의 문장이 크게 두 가지 형태, 영어 문장에서 이 두 가지 형태만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이 잘 또 이 형태를 유념하셔서 긴 문장이지만 여러분이 당황하지 않고 문장을 잘 해결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종속절의 두 가지 위치에 따른 해석 방법에서 이제는 종속절이 주절에 앞서는 형태의 문장을 보겠습니다. 이제는 종속절 주절 형태의 문장을 보는데요. 우리가 앞서서 주절이 종절에 앞설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해석하는 방법 기억하시겠죠? 근데 종절이 주절에 앞설 때는 또 우리가 앞에서 했던 내용과 좀 다른 형태의 해석 방법을 가집니다. 근데 특히나 중요할 것은 종속절이 주절이 앞설 때는 해석할 때 종속절을 먼저 해석을 해주고 나서 끝내고 나서 그 다음 주절을 하면 돼요. 근데 주절 종절 형태의 문장일 때는 주절의 주어, 종절의 주어, 그러고 나서 몸이 뒤에서 올라와서 해석했지만 종속절 주절 형태의 문장일 때는 종속절 해석을 다 끝내고 놓고 나서 주절을 한다는 것, 이 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형태도 영어에서 크게 두 가지 형태만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영어 문장의 복문은 네 가지, 주절 종절의 두 가지 형태의 구조와 종절 주절 형태의 두 가지 형태, 총 네 가지 형태의 문장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 외에 다른 구조는 절대 없습니다. 가장 우리가 해석하기 난해하고 복잡한 형태의 문장이 복문이에요. 그 복문을 우리가 네 가지 형태의 구조로 이해하셔서 해석을 하신다면 아주 자연스럽게 우리말답게 해석이 됩니다. 자, 그러면 종속절이 주절이 앞설 때의 두 가지 형태의 구조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 경우는 이제 보세요. 전체 이 경우도 주인집 주절 안에 셋집인 종속절이 들어있는 경우죠. 이 경우에 주인집에서 셋집이 앞에 있으니까 제가 종속절, 주절 이렇게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이 1문이 상당히 난해하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문장 안에 있는, 여기 안에 들어있는 단어가 어려워서 이 문장 해석이 안 되는 게 아니고 이 구조를 우리가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문장 해석이 옳게 안 되는 경우가 허다하게 있습니다. 근데 가장 영어를 하시는 분들이 실수를 하는 부분이 1번 구조를 잘 이해 못해요. 1번 구조를 빨리 캐치하여서 우리가 영어 문장 해석하면 참 좋겠습니다. 1번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문장이 이런 형태의 구조가 여러분이 잘 해석이 된다면 나름대로 자부심을 느끼게 되겠습니다. 자, 이럴 경우에요. 이런 경우 네모칸이라고 하는 것은 뭐라 그랬죠? 종속절 중에서 명사절 아니면 형용사절입니다. 근데 이 경우에 가만 보니까 네모칸이 이 동사 원, V1 앞에 위치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하나 우리는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1번 형태의 구조는 영어에서 동사가 두 개가 이렇게 와요. 두 개가 이래 올 때 연결고리가 있고 전세금이 오고 주어 동사가 오잖아요. 또 동사가 오잖아요. 주어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동사가 두 개 올 때는 항상 어떻게 한다? 두 번째 오는 동사 바로 앞에 끊어줘라. 이게 핵심입니다.
어떻게 해요? 첫 번째 동사가 한번 왔습니다. 그럼 두 번째 동사 바로 앞에 끊어주는 게 여기 이 구조의 핵심입니다. 끊어주면은 이 동사, 그죠? V1은 주인집 주절의 아저씨잖아요. 그러면 주인집의 아줌마가 누구냐고요? 이 앞에 있는 이 네모칸 전체가 주인집의 아줌마입니다. 그래서 이게 여러분이 종종 문장에서 이게 잘못 구조를 이해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두 번째 동사 앞에 끊어주면 그 두 번째 동사가 주인집의 아저씨고 주인집의 아줌마 S1은 이 전체를 아우르는 셋집을 전체를 우리가 합쳐서 셋집 전체 통으로 뭡니까? S1 주인집의 아줌마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럼 그 안에 보니까 마찬가지로 전세금에 해당되어진 접속사가 오고 셋집의 아줌마 아저씨가 왔잖아요. 이렇게 되어진 문장 구조입니다. 그럴 경우 일단 전체 주절 안에 셋집이 이렇게 꼽사리에 들어가는 형태의 셋집이라 하더라도 셋집 형태가 먼저 종절이 전체 문장에서 앞서니까 어떻게 해요? 이 종절 네모칸을 먼저 해석하고 나서 전체 문장을 해석하면 됩니다. 자, 해석할 때 마찬가지로 어떻게 해요? 여기 안에서도 그 종속절 셋집에 보면 셋집에 있는 아저씨를 먼저 찾아서 앞에 끊어줍니다. 그러면 앞부분, 요 부분을 우리가 주부, 그 다음 여기서부터 끝까지가 술부라고 볼 수 있겠지요. 예. 그러면은 해석 먼저 해볼까요? 주부인데 여기는 셋집에 있는 아줌마는 항상 뭐 붙입니까? 이가를 붙입니다. 그죠? 그러면 주인집의 아줌마를 항상 뭐 붙인다 그랬습니까? 그쵸. 언론을 붙인다 그랬습니다. 해석해 볼까요? S2 먼저 1번 해석하고 그 다음에 종속절 이 네모칸 셋집을 먼저 해석을 끝내고 해석을 먼저 한다고 위에서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해석을 먼저 끝내고 전체 해석해야 되니까 1번 그리고 2번, 3번, 4번, 5번, 6번. 그죠? 그 다음에 전체 이 주어 S1 7번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8번, 9번, 10번, 11번. 어떻게 해요? 해석이 끝나는 지점은 항상 뭐라고요? 주인집의 아저씨, 주인집, 주절의 동사에서 해석이 끝납니다. 이렇게 해석하는 방법의 구조가 종술 주절 형태의 1번 형태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거는 지금 여기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어떻게 해요? 전체 단청집, 주인집인 주절 안에 셋집이 이렇게 앞서서 여기 앞에 위치해서 그죠? 주인집에 새들을 사는 이런 형태의 셋집의 형태가 1번 형태고 이런 형태의 셋집은 명사절 아니면 형사절 우리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경우는 뭘까요? 이 경우는 지금 동사 앞에 있는 이 주어는 어떻게 해요? 주어에 해당되는 시니까 명사절이겠죠. 영어에서 명사는 항상 주어나 목적어나 보호 역할을 하니까 지금 전체 이 네모칸은 어떻게 해요? 주어절 역할을 하죠. 주어절이면서도 어떻게 해요? 명사절의 주어절. 그리고 어떻게 해요? 종속절로 우리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종속절이 전체 주인집에 속해서 이렇게 들어있는 형태의 셋집이다. 자, 이런 형태의 구조가 들어있는 예문을 가지고 여러분하고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자, 문장이 아주 짧고 또 뭡니까? 모르는 단어는 없습니다. 하지만 구조를 파악하지 않으면 이 문장 해석은 아주 쉽지 않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한 문장에서 I는 무조건 주어잖아요. love가 동사입니다. you가 주어일까 동사일까? 그죠? 근데 is는 무조건 뭡니까? 동사임을 알고 있죠. 우리가 어떻게 해요? is는 동사잖아요. 문장에서 동사가 두 개 위치했어요. 이럴 때는 항상 두 번째 온 동사 앞에 한번 끊어주는 게 가장 중요한 관건이라 그랬습니다. 하니까 이게 뭐죠? 이 B1이 이 문장 전체의 주인집 아저씨예요. 그리고 보니까 어떻게 해요? 이 that이라는 것은 이 문장의 주어 동사, 동사가 온다는 말은 항상 절이 있다는 거죠. 절이. 동사가 온다는 말은 이 동사의 짝꿍은 주어인데 주어는 빠질 수가 있어요. 한 문장에서. 하지만 동사는 절대 빠뜨릴 수 없거든요. 주어는 없더라도 동사만 있어도 충분히 절이 이루어지는 거죠.
동사가 있으니까 절이고 또 주어 동사 절이잖아요. 두 개의 절을 연결하는 연결고리가 대시입니다. 대 형태의 연결고리는 우리가 앞서서 우리가 여러분들하고 했죠. 어떻게 해요? 네모칸을 치는 형태의 연결고리라는 것을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웠습니다. 혹시 이 부분 잘 이해가 안 가시면 앞에 영상을 또 돌아가셔서 한 번 더 보시기 바랍니다. 자, 네모칸 친 형태의 셋집입니다. 자, 그러면 이 전체 V1 아저씨의 짝꿍은 이게 S1이죠. S1. 네. 그리고 이 전체가 보니까 전체가 주인집이네요. 주인집. 이 주인집의 주절에 셋집이 이렇게 앞에 그죠? 새들어 사는 형태입니다. 자, 그러면 이 두 개의 절의 연결고리인 이 전세금. 이 전세금 다시 말하면 이게 뭡니까? 종속접속사. 자, 이런 형태의 종속접속사는 영어에서 어떻게 해요? 명사절의 종접속사, 명사절의 대절이죠. 그래서 우리가 명사절, 이런 형태의 셋집이 요 형태잖아요. 이럴 때 명사절이 지금 이 동사 앞에 있어서 전세금, 전셋집, 셋집으로 지금 있는 거죠. S1은 주어 동사가 있으니까 절이죠. S1절. 주어절, 주어 목적어 보호절은 어디에 속한다고요? 명사절. 영어에서 명사절은 어디에 속합니까? 종속절. 그러면 주절은 뭐라고요? 전체가 주인집 주절. 이 주인집 안에 새들을 사는 이 셋집이 이 전체 주인집 아저씨의 주어절로 쓰였네요. 자, 그러면 이 대선 연결고리잖아요. 자, 해석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해요? 가장 먼저 동사 앞에 끊어줬는데 이 셋집을 먼저 해석하고 나서 우리가 그 다음 나머지 해석한다고 그랬습니다. 왜요? 종속절이 먼저 앞설 때는 종속 해석 끝내고 놓고 나서 전체 해석 들어가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종술 안에, 셋집 안에 있는 아저씨 VT를 찾아서 끊어주죠. 끊어주면은 앞부분에 I가 주부, 그 다음에 여기부터 요 네모칸 안에까지가 술부. 자, 근데 명사절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요? 해석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주어절을 이끄는 명사절에 대해서는 생략도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명사절의 대해서는 생략하고 해석을 그죠? 안 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때 이 대시 주어 목적어 보호절을 이끌 때 주어지를 이끌 때는 대해서는 생략을 할 수 없고 해석도 안 합니다. 그래서 해석이 없습니다. 그러면 나는 이 주인 셋집의 그죠? 아줌마니까 이는 이가를 붙이고 전체가 어떻게 해요? 이 전체가 주인집의 S1이니까 언론을 붙이면 되겠죠. 내가 너를 사랑하는 명사절의 주어는 하기는 하는 것은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은 그죠? 하는 것은 내가 너를 이건 안 하죠. 하는 것은 사실이야, 진실이야.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은 진실이야, 사실이야. 이렇게 해서 종질 주절 형태의 1번 형태의 구조를 예문을 통해 알아봤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종질 주절 형태의 구조는 크게 두 가지 구조밖에 없고 나머지 하나는 이렇게 세모 모양의 형태의 셋집. 다시 말하면 우리가 앞에 있는 영상에 했듯이 세모를 친다는 것은 어떤 형태의 셋집요? 그렇죠. 부사절인 경우의 셋집입니다. 그래서 부사절이 올 경우는 항상 이렇게 주인집과 셋집이 구분되는, 다시 말하면 셋집의 형태가 이청집으로서 이렇게 서로가 긴밀하게 속해 있는 게 아니고 약간 뭡니까? 중간에 이 선을 사이에 두고 분리되어 있죠. 이런 경우에 지금 부사절인 셋집이 먼저 오고 주인집이 뒤에 올 경우는 어떻게 한다고요? 전체적인 이 셋집을 먼저 해석을 먼저 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한다? 주인집을 해석을 한다 그랬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어떻게 해요? 여기 먼저 해야 되니까 여기까지 셋집에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셋집의 아저씨 V2를 찾아서 끊어주면은 앞부분이 뭐라고요? 주부네요. 주부. 그 다음에 여기부터 끝까지가 술부입니다. 술부. 마찬가지로 주인집도 주인집의 아저씨 찾아서 끊어주면 앞부분이 주부, 이하가 술부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전체 셋집을 먼저 해석해 볼까요? 셋집의 S2는 항상 이가 이고 주인집의 S1은 항상 언론이잖아요. 그러면 셋집 먼저 해석하겠습니다. 주어 1번, S2 2번, 그 다음에 2번, 3번, 4번, 5번. 이게 4번이죠. 그 다음 6번.
돌아가서 주인집의 아줌마 7번, 그 다음 8번, 9번, 10번, 11번. 11번 해석의 종료, 해석 끝나는 지점은 항상 주인집의 아저씨입니다. 어떤 경우의 문장 구조라도 항상 주인집의 아저씨, 주절의 동사에서 해석이 끝나게 됩니다. 자,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을 예문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While I was in New York, I thought about her이라는 문장입니다. 자, 여기서도 우리가 눈여겨볼 것은 I가 주어이고 was가 동사입니다. I가 주어이고 thought이 동사이지요. 근데 하나 빠뜨린 게 있네요. 종속절, 주절 형태의 문장에서 이렇게 부사절인 경우의 셋집이 앞설 경우에는 반드시 여기 사이에 컴마를 집어넣어줘야 돼요. 이 컴마가 정말 중요합니다. 이 컴마가 없으면은 절대 안 돼요. 제가 학창 시절에 에세이 라이팅 시간에 이렇게 종절이 앞서고 부사절이 오고 주절이 올 경우에 제가 라이팅을 했는데 중간에 컴마를 안 찍었지만 원어민 교수가 너무나 사정없이 감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컴마가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절대로 컴마를 놓치지 마세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이 경우에도 한 문장 안에 주어 동사절 두 개의 절이 오려면 두 개의 절이 한 문장 안에 있으려면 두 가구가 한 문장이 있으려면 뭐가 필요하죠? 연결고리가 필요한데 여기 이 while이 연결고리네요. 세모칸을 친 이 while은 뭡니까? 연결고리, 전세금, 부사절을 이끄는 전세금이네요. 그러면 이거는 이청집 형태의 셋집입니다. 그럼 이 뭡니까? 이 종속절이 먼저 나올 경우는 반드시 어떻게 해요? 컴마가 온다 그랬습니다. 요 사이에 한번 우리가 주절과 종절을 구분해 주죠. 이렇게 하면 요 부분이 이렇게 세모칸 치는 형태의 셋집은 이런 형태의 셋집, 다시 말하면 이런 형태의 종속절은 어떤 절입니까? 부사절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죠? 부사절. 그 다음 나머지 절은 주인집, 다시 말하면 주절 형태의 문장입니다. 자, 이렇게 부사절인 셋집인 종속절이 먼저 앞설 때는 이걸 먼저 해석을 1번 해주고 나서 그리고 나서 나머지 주인집을 해석을 해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셋집에서 가장 먼저 봐야 될 거는 셋집의 아줌마, 아저씨, S2, B2, 주인집은 S1, B1이잖아요. 그러면은 이 셋집을 먼저 해석함에 있어서 가장 먼저 찾아야 할 거는 뭐라고요? 셋집의 아저씨 VT를 찾아서 앞에 끊어주면은 앞부분에 주부. 여기 사이에 그죠? 한번 끊어줬으니까 여기 동사부터 끝까지가 여기까지가 술부이겠습니다. 자, 그리고 주인집도 주인집 아저씨 찾아서 끊어주면 앞부분이 주부. 그 다음에 동사부터 끝까지가 술부. 자, 그러면 셋집에 있는 아줌마는 항상 이가, 주인집에 있는 아줌마는 S1은 항상 얻는. 해석하면 어떻게 해요? 자, 내가 in 뉴욕 하나의 그죠? 청크죠. 내가 뉴욕에 워져 있는 동안에 그 다음에 얻는이죠. 나는 about her 그죠? 그녀에 관해서 그녀에 대해서 thought 생각했습니다. 뉴욕에 있을 동안 그녀를 항상 생각했는가 봅니다. 그죠? 자, 이거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뉴욕에 있는 동안 나는 그녀에 대해서 생각했다. 있었던 동안 이렇게 하지 않죠. 이렇게 동일한 시제 과거 올 때는 마지막에 한번 과거 말 at을 집어넣어서 생각했다 이렇게 하면 되죠. 이게 뭐 내가 뉴욕에 있었던 동안 아니고 내가 뉴욕에 있는 동안 나는 그녀에 대해서 생각했다. 마지막 동사에 우리가 과거 선언할 의미 ot이나 at을 넣어서 해석해 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종속절의 두 가지 위치에 따라서 어떻게 해석이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렇게 저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그 긴 문장을 어떻게 분석을 어느 세월에 해서 저 순서대로 합니까? 라고 해요. 근데 영어에서는 예를 들어서 I go to school 이라는 문장에서 나는 간다 학교에 이렇게도 해석하는 방법이 있죠. 앞에서부터 그냥 순차적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나갈 수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는 뭡니까? 나는 학교에 간다. 이렇게 해서 영어의 그 영어 문장을 해석하는 순서를 지켜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방법을 다 총동원하여서 해석을 해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긴 종sor이 들어있는 복문 형태의 긴 문장은 우리가 이렇게 주절, 종절, 종절, 주절에 따른 해석 방법을 따르면은 전체 해석이 아무리 길더라도 우리말처럼 해석이 되기 때문에 그 전체적인 문장의 의미 파악이 빨라집니다. 만약에 나는 간다 학교에 이런 식으로 해석한다면은 긴 문장 다 하고 나서는 절대로 그 문장의 의미가 뭔지 파악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어를 함했을 때 또 이런 형태의 긴 문장이 덮기로 이루어질 때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중간중간에 구조를 생각할 수도 있지만 여러 가지 해석하는 방법을 총동원하여서 하면 되고 오늘 제가 여러분하고 함께 했던 이러한 구조에 따른 해석 방법은 여러분에게 또 영어 문장을 좀 더 세련되게 해석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으로 함께 해보았습니다. 이제는 오늘의 한 문장을 함께 분석하고 해석해 보겠습니다. When someone is feeling bad or grumpy, you can be their rainbow or sunshine by smiling at them or by doing something nice for them. 보시는 바와 같이 이 문장은 길지만 한 문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한 문장 안에 저희가 보니까 when 뒤에 someone은 주어입니다. 그리고 이제 feeling이 동사입니다. 자,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카마가 있고 카마 뒤에 you가 주어이지요. 그리고 can be가 동사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한 문장 안에 주어 동사, 주어 동사가 두 개 들어있는 문장입니다. 주어 동사로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뭐라고 했습니까? 절이라고 했습니다. 절입니다. 한 문장 안에 두 개의 절이 존재하려면 절, 아줌마, 아저씨라고 했지 않습니까? 존재하려면 반드시 그 두 절이 한 문장 안에 함께 살게 되는, 함께 있게 되는, 그죠? 연결고리가 있어야 합니다. 그 연결고리가 여기에 있는 when입니다. when. 예, when은 이렇게 제가 세모칸을 쳤습니다. 우리가 앞 시간에서 알아보았듯이 세모칸을 친 이러한 형태의 접속사는 종속절 중에서도 부사절을 이끈다 그랬습니다. 그 중에서도 when이니까 시간 부사절을 이끄는 그러한 종속절이 지금 이 문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 when이 이끄는 이 주어 동사는 셋집입니다. when은 어떻게 해요? 전세금이죠. 정세금에 속하는 시간을 나타내는 종접속사가 이끄는 주어 동사니까 종속절, 시간부사절. 이 종속절은 어디까지가 이 종절이냐 하면 요 카마까지입니다. 그럼 이 부분까지 when someone is feeling bad or grumpy가 셋집입니다. 그러면은 셋집이니까 한번 끊어줘야 되겠지요. 셋집. 여기까지가 셋집입니다. 셋집을 우리는 달리 말하면은 뭐라 했습니까? 종속절이네요. 종속절 중에서도 세목한 친 형태의 이러한 종속절은 부사절입니다. 부사절 중에서도 when절은 우리는 시간 부사절이란 사실을 지난 시간에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예. 근데 셋집이잖아요. 셋집이 있으면 반드시 이 문장 안에 주인집이 있는데 그 나머지 모두가 이 전체가 주인집이겠습니다. 주인집을 우리는 어떻게 이야기했습니까? 주절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 집은 어떻게 해요? 셋집과 주인집의 관계가 지금 한 문장 안에 들어있잖아요. 지난 시간에 셋집의 형태가 두 가지가 있다 그랬습니다. 하나는 어떤 형태입니까? 전체 주인집 안에 셋집이 어느 한 부분을 그죠? 렌탈해서 주인집의 안에 속해서 어느 한 부분에 속해 있는 그러한 셋집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형태의 셋집은 아래층 위층으로 해서 아래층에 만약에 주인집이 살면은 주인집이 있으면 윗집이 셋집일 것이고 아니면 윗집이 주인집이면 아랫집이 셋집 이렇게 해서 셋집과 주인집이 서로 이렇게 분리되어서 하나의 그죠? 문장, 하나의 가구가 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오늘의 한 문장의 형태는 이런 형태의 셋집과 주인집이죠. 이 셋집과 주인집이 그렇게 뭡니까? 긴밀하게
꼭 이렇게 밀접하게 문장 안에서 연결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는 아주 분리되어 있는 그러한 형태의 문장입니다. 그래서 when someone is feeling bad or grumpy 전체가 셋집이고 셋집과 그다음 when can be their rainbow부터 falden까지가 주인집까지 뭡니까? 좀 서로 간에 긴밀하게 연관되기보다는 분리되어 있는 그러한 느낌의 종속절과 주절 형태의 문장입니다. 자, 그러면 종속절, when절 안을 먼저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알아보았듯이 종속절은 두 가지 위치가 있다 그랬습니다. 종속절이 주절에 앞설 때는 이 종속절을 먼저 해석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주절을 해석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when someone is feeling bad or grumpy라는 이 종속절인 시간부사절을 먼저 해석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먼저 볼 때 주어 동사가 있으면 항상 영어는 동사 앞에 끊어줍니다. 자, 그리고 someone 근데 뭡니까? 셋집에 있는 아줌마는 S2고 아저씨는 V2죠. 그래서 S2, V2입니다. 주인집에 있는 아줌마, 아저씨는 S1, B1이죠. 그러면은 셋집에 있는 이 아줌마 S2는 항상 어떻게 해석합니까? 이가로 해석합니다. 그리고 주인집에 있는 이 S1은 항상 unknown으로 해석을 하면 됩니다. 근데 셋집이 먼저 나올 때는 셋집을 먼저 해석해주고 나서 그리고 나서 주인집에 있는 그죠 부분을 해석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셋집을 해석하면은 이 someone이 1번이죠. someone 어떤 사람이 자 이제 feeling이 동사잖아요. 그 뒤를 보니까 bad or grumpy가 있습니다. 여기서 보니까 우리가 all이라는 형태의 접속사를 만나게 되네요. all은 우리가 이 그 한 문장을 시작할 때 접속사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그랬습니다. 대등 접속사와 종속 접속사. 근데 이 all은 대등 접속사이죠. and, but, also, for. 그래서 그 대등 접속사의 all입니다. 이 대등 접속사는 말 그대로 대등하게 두 가지 요소를 연결해주는 접속사이잖아요. 그러면 대등한 요소가 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이 all이 무엇과 무엇을 연결해주는 그러한 대등한 접속사냐면 뒤를 먼저 봅니다. 뒤에 있는 모습을 보고 grumpy는 짜증이 난이라는 형용사입니다. 그럼 grumpy 뒤에 있는 게 형용사니까 이 all 앞에 있는 형용사를 찾으면 되죠. bad는 그죠? 안 좋은 나쁜 이런 의미의 형용사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 대등 접속사는 bad와 grumpy를 연결해주는 접속사지요. 그러면 이 bad와 grumpy는 동사에 걸립니다. 그래서 someone is feeling bad or someone is feeling grumpy라는 문장을 이렇게 or를 연결해서 someone is feeling bad or grumpy라고 이렇게 표현해 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전체가 bad하고 grumpy한 상태가 보호겠죠. 주격보호. 근데 우리가 feeling bad 하면은 기분이 안 좋다는 이야기고 feeling grumpy 하면은 짜증이 났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기분이 안 좋거나 짜증이 나 있을 때 이때 when 이때 접속사의 when은 시간 부사절 나타낸 접속사니까 뭐뭐 할 때라고 해석을 하면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문장을 해석하면 someone 1번, 그 다음에 전체 주격보가 2번, 그 다음에 이제 feeling이 3번, 그 다음에 when 4번 이렇게 해서 종속절을 먼저 해석을 해줍니다. someone 누군가가 이제 feeling bad, 기분이 안 좋거나 or grumpy, 짜증이 나 있을 때입니다. 이제 뭡니까? you는 당신은 또는 복수일 때는 여러분들은 가능하겠죠. 당신은 4번이니까 you가 5번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근데 이 주절을 한번 주인집을 한번 안에 있는 문장들 살펴보면은 can be their rainbow or 또 all이 나왔네요. all은 대등한 접속사잖아요. 그 대등한 접속사는 항상 무엇과 무엇을 대등한 자격을 연결해 준 접속사니까 이 all이 무엇과 무엇을 연결하는지를 알고자 하면 이 all 뒤를 봅니다. sunshine이라는 햇빛이라는 명사입니다. 명사. 그럼 이 all도 그 앞에 있는 뭡니까? 레인보우 명사가 나왔네요.
그럼 이 all도 레인보우와 sunshine, 동일한 형태의 단어와 단어, 동일한 형태의 품사와 품사를 지금 연결해 줬습니다. 그래서 their rainbow or their sunshine을 이렇게 우리가 묶어서 their rainbow or sunshine을 문장으로 나타나 있네요. 그렇다면은 이때 all은 rainbow와 sunshine을 이렇게 묶었습니다. 물론 이 rainbow or sunshine은 their이라는 이 소유격에 걸리죠. 그들의 무지개나 그들의 햇빛이 can be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주절이 다 해석이 끝난 게 아니죠. 그 밑에 보니까 by가 그죠? 이런 by를 뭐라 그럽니까? 전치사. 근데 by 뒤에 ing가 오면은 by ing는 영어에서 by ing는 함으로써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by smiling at them all, 또 all이 나왔습니다. 그죠? 또 대등 접속사의 all이 나왔으니까 이 all은 무엇과 무엇을 연결해 주는지를 우리가 확인해 봅니다. all이 무엇과 무엇을 연결했는지 알려면 뒤를 봅니다. 뒤에 보니까 또 by ing 형태가 나왔네요. by ing 이하 전체 맞나요? 그리고 또 by ing. 이제 보니까 이 all은 by smiling at them과 by doing something nice for them, 이 두 가지 형태, by ing 형태를 연결해주는 동일한 모양의 전치사 플러스 ing, by 전치사 플러스 ing 형태를 연결해주는 그러한 대등접속사의 all이었습니다. 그러면 by 전체를 그죠? 이거 함으로써 또는 이거 함으로써 전체적인 틀을 잡아서 한번 볼까요? 자, U가 5번입니다. 여러분들은 뒤에서 올라오면 되죠. by 이하하고 by 이하함으로써 이거나 그들의 이거나 이것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죠. 그러면은 by 이하 전체, by smiling at them or by doing something nice for them 전체가 이게 뭡니까? 6번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their rainbow or sunshine 전체를 7번이라고 하고 can be를 8번으로 하면은 해석이 되겠습니다. 자, 6번 전체가 좀 길지만 여러분들은 6번 이하 함으로써 7번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6번 이하 함으로써 그들의 레인보우, 무지개나 그들의 햇빛이 될 수 있습니다. by 이하를 볼까요? by smiling at them, 그들에게 smiling at, 미소를 지어줌으로써 혹은 또는 아니면 그들을 위해서 something nice는 이렇게 something, thing으로 끝나는 형태의 명사가 있습니다. something, anything, nothing, everything. 이러한 단어들은 형용사가 하나인 형용사라도 뒤에서 앞에 있는 이러한 thing으로 끝나는 말을 꾸며주죠. 그래서 어떤 좋은 일 할 때 nice something이 아니고 something nice죠. 그들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함으로써 다시 하겠습니다. 그들에게 미술을 지어줌으로써 또는 그들을 위해 좋은 일을 함으로써 그들의 레인보우, 무지개나 선샤인, 햇빛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는데요. 전체적인 이 한 문장을 다시 한번 제가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자, when에서 grumpy까지는 셋집인 종속절이고 you부터 볼den까지는 주인집인 주절입니다. 이렇게 셋집이 먼저 앞설 때는 셋집을 먼저 해석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주인집을 해석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셋집에 있는 주어는 항상 이가이고 주인집의 주어는 unknown을 해석하면 됩니다. 그래서 셋집에 있는 주어인 some은 누군가가 feeling bad, 기분이 좋지 않거나 feeling grumpy, 뭡니까? 짜증이 나 있을 때 여러분들은 바이야 함으로써 여러분들은 그들에게 미소를 지어줌으로써 아니면 그들을 위한 아주 좋은 일을 함으로써 그들의 무지개나 그들의 햇빛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의 한 문장을 분석하고 해석해 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종속절, 다시 말해서 명사절, 형용사절, 부사절 가운데 명사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명사절에는 대절과 의문사절과 if whether절이 있는데 이 의문사절과 if whether절이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는가에 대해서 알아보고 이 세 가지 형태의 명사절의 구조에 따른 예문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